삼성 SDI가 2025년 3월 14일 아침에 2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은데 이런 발표로 인해서 2025년 3월 14일의 주가는 최근 1년 이래 가장 낮은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삼성 SDI가 과연 주가의 큰 폭 하락을 감내하고 유상증자를 감행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당연히 했어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의 지금 상태는 노란불을 넘어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삼성 SDI의 2024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지난해 2조였던 순이익이 2024년에는 5,760억 원으로 무려 7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감소된 것과 달리 순부채는 2023년에 3조 7천에서 2024년에는 9조 7천으로 1년 사이에 순부채가 무려 6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은 161.9%에 달합니다. 자, 삼성 SDI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매출, 순이익, 순부채 추이를 보면은 삼성 SDI가 2023년도 그랬고 2024년도 그랬고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의 삼성 SDI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은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 타겟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발표된 2조 원의 유상증자도 미국의 GM과 합작법인을 하는 그런데 이제 쓰일 것이라는 오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삼성 SDI가 보여주는 이 상황은 사실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부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6조 원이나 늘어날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인데 삼성 SDI가 1년에 평균적으로 2022년이나 2023년 보면은 2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1년 사이에 무려 6조 원이나 그러니까 평소의 순이익보다 3배 이상 순부채가 늘어났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증시를 통한 증자의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 SDI라는 그 기업의 네임밸류를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에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기업의 EPS가 감소한다든가 기업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 삼성 SDI가 과연 재무 안정성을 완전히 이렇게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의 삼성 SDI가 과연 투자의 대상으로서 유망한 기업이냐라는 의구심을 제시했을 때 그렇지 않다. 삼성 SDI 노란불을 넘어서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종훈의 유상증자도 지금과 같은 추세의 실적이라면 저는 1년 이내에 다 소진할 것이다. 그러면 또 한 1년쯤 뒤에
또 이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 SDI의 유상증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증시에서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까지 발표된 실적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매출이 줄고 이익이 급감한 상태에서 순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많은 기업들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 배터리 3사, 대표적인 배터리 3사의 실적입니다. LG엔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의 실적이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게 유달리 나쁘지 않습니다. LG엔솔은 2024년에 매출은 24%가 줄었고 이익은 무려 79%가 줄었습니다. 반면 순부채는 2023년 5조에서 12조로 무려 7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7조였던 순부채가 2024년에는 31조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한 기업이 1년 사이에 순부채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1년 사이에 순부채가 14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2023년에 5,550억의 순이익이 2024년에는 2조 3,730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오히려 삼성 SDI보다 SK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훨씬 더 안 좋은 성과를 거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처럼 이 나머지 두 기업도 앞으로 증시에서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스타트를 삼성 SDI가 끊었다는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증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배터리 3사의 실적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삼성 SDI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의 하락을 감내하면서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아마도 LG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은 더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이런 리스크를 먼저 발표를 했고 증자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LG엔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는 투자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업황이 상상을 초월해서 어느 정도 상상을 했습니다마는 급격하게 단기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타겟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그래서 단기에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이 상황이 배터리 3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2025년 3월의 현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 3사의 기업은 투자의 대상에서 완벽하게 제외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